예, 저희 이수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텐데, 더 네. 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네. LG의 바이폴라 기술이 오래 나온다. 네. 바이폴라 스펠링 뭡니까? 아, 스펠링이요? 제가 얘기할게요. 갑자기. B-I-P-O-L-A-R. 바이폴라. 바이폴라. 뭐 여러 가지 뭐 의학적 의미, 전자공학적 의미, 뭐 맞아요. 일반적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 네. 일반적 의미로의 바이폴라.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걸 의미입니까? 구조적인 얘기 단어잖아요. 네.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두 가지 성격을 가진 뜻이다. 예, 맞고요. 네.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PC 조립할 때 네. 보면 뒤에 그 프린터 포트라고 하는 패럴렐 포트 있었고 네. 마우스 연결했던 시리얼 포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네. 내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그 내부 예전에 하드디스크나 이런 CD 드라이브나 이런 거 뭐 전부 패럴렐 포트로 연결했었잖아요. 네. 병렬로 이제 연결한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구조는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셀 내부는. 그래요. 근데 이게 병렬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 때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펼쳐놓고 네. 하면 되니까. 근데 네.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니까 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를 높이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시리얼 ATA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직렬 포트들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되는 좀 문제가 있죠.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칩 간의 어떤 통신 칩의 속도가 좋아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구조는 간단하게 말씀 배터리 내부의 구조는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극 그다음에 이제 뭐 음극 사이에 이제 분리막이 있고 요거를 하나의 어떤 그 모노셀 구조를 가지고 또 밑에는 또 모노셀 이것들을 병렬로 연결해주는 네.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극은 양극대로 연결하기 위해서 커넥터를 계속 이렇게 연결했어야 됐고 네. 음극은 음극대로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셀의 성능, 네. 결국 에너지 밀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모노셀 구조를 적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를 일정 수준까지 높이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병렬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PC 조립할 때 병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케이블을 두껍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방법이었죠. 네. 근데 이제 케이블이 두꺼우니까 더 꺾기도 힘들고 네. 예전에 뭐 이제 스카시라고 하는 SCSI도 인터페이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네. IED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 다 병렬 구조인데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직렬 구조로 바꿔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를 줄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자라는 게 바이폴라 배터리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렬을 순차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렬 구조로 그냥 직렬 구조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왜 바이폴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아까 모노니까 한 개, 그러니까 그 모노셀이라는 구조를 여러 개 병렬로 붙여서 연결했는데 네. 왜 바이폴라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 요소를 말씀드릴 때 양극의 집 전체는 알루미늄이고 음극의 집 전체는 구리잖아요. 네. 이거를 합쳐서 위쪽은 알루미늄, 아래쪽은 구리를 같은 금속을 두가 다른 금속을 합친 거예요. 네. 그리고 위는 양극이 존재하고 아래쪽은 음극이 존재하는. 그래서 바이폴라라는 거는 복합 집전체를 사용해서 배터리 셀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회사에서 지칭하는 이름도 바이폴라 배터리. 바이폴라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그러면 병렬로 연결돼 있던 거를 순차적으로 직렬로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 설계 구조를 적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병렬을 직렬로 바꾼다는 직렬을 얘기인가요? 바꾼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렬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양극 각각의 안에 있는 내부 셀들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 커넥터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걸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배터리 셀을 더 넣을 수 있는 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거죠.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용량을 더 높일 수 있다. 더 높일 단위 공간에서. 그렇죠. 결국은 부피 단위당 에너지 밀도를 더 많은 소재를 직접 함으로써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네.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단점도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양극의 집전체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그리고 네. 음극의 집전체 역할을 하는 구리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네.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집전체 위에 위는 양극, 아래는 음극이 존재하니까 이 구리랑 알루미늄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놀랍게도 구리랑 알루미늄이 잘 안 붙어요. 음. 잘 안 붙습니다. 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난해부터 업계에서 복합동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동박. 복합동박.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위는 알루미늄이 존재하고 밑에 면은 구리가 존재하는 그 구리 포일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알루미늄과 구리의 포일. 네.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제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전해액 있지 않습니까? 네. 전해액이 조성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왜 그렇죠?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렬은 개개 안에 내부에 별도의 셀들 단위로 중간에 분리막들이 이제 껴져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조성이 이제 서로 바뀌더라도 좀 뭐 희석이 되더라도 좀 덜 희석될 수 있지만, 얘는 직렬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전해액이 전부 위부터 아래까지 같은 전해액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로 이제 타고 넘어가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아니, 가능성이 근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를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기존 구조에는 병렬로 여러 개가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 병렬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한 판에 다 이렇게 그렇죠. 밀어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셀이 뭐 예를 들어서 병렬로 있을 때는 뭐 몇 개가 죽어도 네. 뭐 죽고 빼고 나머지로 그렇죠. 하는데 그런 지금 이거는 부피는 커졌는데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번질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 격벽처럼, 그러니까 병렬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셀 내부에서도 안에 아까 모노셀 구조가 각각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몇 개가 특성이 떨어져도 다른 데로 번질 가능성은 적지만 얘는 그 안에서 전부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까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죽으면 갑자기 확 죽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 이 기술은 어떤 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배터리라는 거는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떤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죠. 네. 그릇이죠. 네. 이 그릇이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예로 들었던 게 애플의 유명했던 조나선 아이브 디자이너였어요. 네. 애플 유명한 디자이너잖아요. 네. 얇고 가벼운 아이폰, 얇고 가벼운 맥북 네. 만들려면 네. 반드시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사용 시간이 줄어들겠죠. 애플이 혁신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네. 두께도 줄이고 무게도 줄였는데 사용 시간은 되려 늘었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온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 쓸 수 있는 거 전기차에 네. 주행거리 늘릴 수 있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배터리 더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효율이 무게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겠죠. 승차감도 안 좋아져요. 가격도 비싸지고. 네. 배터리 어쨌든 더 넣어야 되니까. 네. 근데 단위 부피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배터리의 무게가 줄어드니까 주행거리 당연히 줄어들고. 그럼 지금 LG는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바이폴라라고 하는 네. 그 기술을 지금 뭐 자동차용 중대용으로도 쓰고 뭐, 네.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아닌데 이 배터리를 아주 적절하게 쓰고 싶어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UAM입니다. 아, 예. UAM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는 연비가 매우 중요한, 네. 연료 떨어지면 바로 그냥 죽는 거니까. 네. 그럼 배터리의 어떤 그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튬황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 밀도를 넣어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넣어야 중간에 배터리 떨어져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무게도 가벼워야 되거든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터리 셀의 구조를 병렬 구조에서 직렬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도 잠깐 같이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설계 R&D를 다 끝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대전에 R&D 라인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보겠네요? 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에 오창의 파일럿 라인까지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했을 때 부피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동일 부피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밀도가 늘어난다라는 뭐 이런 스펙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그 완전 로우 데이터여서 뭐 예를 들면 뭐 몇 암페어에 무게가 얼마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대충 그 배터리 스펙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큰 방향성에서 같은 부피에서는 뭐 에너지 밀도가 늘어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정도로 그쵸. 지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모든 배터리에 이 기술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적용될 거는 고성능, 고출력 배터리부터 먼저 적용을 하는데 그 분야가 UAM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형태가 바뀌고 네. 그 구성이 바뀌면 네. 생산 공법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생산 당연히 이제 그 기본적인 공법은 동일한데 소재가 크게 바뀌어요. 소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을 만들려면 양극 집전체에 그냥 양극 활물질 뭐 음극 뭐 저기 이제 뭐 양극재 네. 발라서 만들어야 되고 따로 만들고 네. 요거 저기 이제 그 음극 집전체에 음극재 흑연 발라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그 집전체를 붙여놓은 거에 위쪽은 양극, 아래쪽은 음극이잖아요. 이거 동시에 코팅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따로따로 코팅한 걸 붙이든가 이 공정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앞으로 전체 배터리 쪽에 네. 지금 기술을 좀 그러니까 완성시키고 나서 좀 적용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세운 것이 세웠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로드맵은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큰 뉴스죠. 공법 자체가 아예 기술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예, 그러니까 어떤 조성이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리튬이온 배터리도 적용할 수, 이거 구조에 대한 부분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도 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뭐 반고체 배터리도 쓸 수 있고, 혹은 전고체 배터리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전에 R&D 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고 올해 내에 오창의 파일럿 라인. 파일럿 라인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네, 가지고 올해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파일럿 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 한 2, 3년 뒤 정도부터 이제 적용될 수 있겠네요. 대략적입니다. 근데 LG 엔솔은 공식적으로는 아주 두루뭉실하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상용화할 것. 그런 얘기를 어딘가에서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CTO가 지난해 뭐 공개 이벤트였는데 뭐 기술 발표하는 자리에 그때도 바이폴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썼습니다. 그래요? 썼습니다. 김동명 CEO도 바이폴라라는 그 자료에도 뭐 나와 있고요. 그럼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은 지금 R&D 라인을 짓고 네. 오창의 파일럿 라인도 짓는다라는 게 그 오늘 이 주제를 관통하는 뉴스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별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초 배터리 형태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되겠고요. 네. 기존에 당연히 존재하게 되는 노칭이나 스태킹, 패키징, 디게싱 이런 공정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네. R&D 라인에 구축한 그 장비 단동 라인들이고 단동 설비들이거든요. 네. 그 설비 그 장비 넣은 기업들도 LG 엔터에서 직접 직거래를 하는 기업들이로 포석이 돼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뭐 노칭 같은 경우는 DNT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태킹은 탑 엔지니어링, DSK, 혹은 그다음에 이제 그 패키징은 시스템 R&D, 그리고 디게싱은 YTS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전부 단동 설비로 파이널 라인에 장비를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동 설비라는 게 단동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보면 전부 그냥 줄줄이 흘러가잖아요. 인라인으로. 인라인이 흘러가네. 얘는 인라인이 아니라 끊겨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공정 하나가 끝나면, 그러니까 그 공정 하나를 담당하는 장비만 존재하고 그걸 빼서 옆에 라인으로 이제 따로 넣어줘서, 그러니까 그래서 단동. 배터리는 그런 거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이런 게 잘 안 이제 뭔가를 형태를 뭐 구조화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론 이제 랩 단위에서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요거 뭐 집게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수작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은 단동 설비에서 테스트 해보는 것. 네. 그 다음은 파이널 라인에서 인라인 구조로 시험해 보는 것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